남편은 도망갔다. 시아버지를 10년 돌본 며느리의 충격 고백. 검은 화면에서 서서히 밝아지며 떨리는 손이 약봉지를 짚는 클로즈업. 낮고 떨리는 목소리.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맡겨. 신우이는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63살, 결혼 30년 차, 시아버지를 돌본 지 3650일. 이건 효도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기입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 며느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들은 아직 꿈속인 시간. 저는 이미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고 있죠. 시아버지 방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 며느리 표정이 굳어진다. 아버님, 또 실수하셨네요. 괜찮아요. 금방 치울게요. 시아버지 민망한 표정. 미안하다. 없지 미안하긴요. 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화장실. 며느리가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대온다. 화장실이 제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3분. 딱 3분만 울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은 사치였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지친 얼굴,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53살에 시작된 돌봄이 63살의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며 과거로 전환. 10년 전 2014년 11월 17일. 저는 그 날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진 날. 그리고 제 인생이 끝난 날. 비극의 시작. 평화로운 저녁 식사. 갑자기 가슴이. 며느리 아버님, 아버님. 현 119 불러. 장면 구급차 사이렌. 병원 응급실. 흰 불빛 아래 달리는 들것. 심장마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살았지만 예전처럼은 못 삽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당신 인생도 끝났다는 뜻인 줄. 병원 복도. 가족회의. 팽팽한 긴장감.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이나 가정 간병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알아보자. 우리가 어떻게 수문의 시간을. 오빠가 알아서 해. 난 바빠서. 며느리. 제가 할게요.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린다. 뭐, 너 미쳤어? 요양원 비용 감당돼요? 매달 300만 원인데. 남편. 그리고 아버님을 낯선 곳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때 저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좀 힘들면 되지라고. 좀이 전부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봄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거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약을 정리하고 있다. 남편이 들어온다. 오늘도 술 약속 있어. 늦을 거야. 며느리. 오늘 아버님 병원 가는 날인데. 남편,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마이너스 며느리 휠체어 어떻게 혼자. 아, 맨날 그거야. 내가 뭘 어쩌라고? 문쾅 닫히는 소리. 남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와 함께하는 삶이 싫었던 걸까요? 단체 카톡방. 메시지가 올라온다. 며느리 아버님, 이번 달 병원비 180만 원 나왔어요. 분담 부탁드려요. 신우이 일금. 시동생 일금. 10분 후. 나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 형수님이 잘해주시잖아요. 휴휴. 며느리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씹히는 카톡. 변명으로 가득한 답장.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책임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식탁 위 청구서 더미. 며느리가 계산기를 두드린다. 병원비, 약가, 기저귀, 영양제. 한 달 평균 250만 원. 제 노후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화면. 혼잣말. 이러다 나도 요양원 갈 돈이 없겠네. 아이러니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안 보내려고 버텼는데 정작 저는 요양원 갈 돈도 없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거친 숨소리만 들린다.
2021년 2월 3일 새벽 2시 47분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 시아버지가 격하게 기침한다. 가래 끓는 소리 숨을 못 쉰다. 며느리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가 급하게 가래 흡입기를 가져온다. 손이 떨린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리고 저도 남편 방 불이 꺼져 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친아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새벽 시아버지가 겨우 잠들었다. 며느리가 베란다로 나간다. 바람 소리,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 15층이었습니다. 딱 3초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피로도 외로움도 분노도 딱 3초면 손이 난간을 잡는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 약한 목소리 얘야. 어디 갔어? 며느리가 돌아본다. 시아버지가 방문에 서 있다. 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얘야 라는 그 한마디가 저는 그날 밤 살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 방. 며느리가 시아버지 손을 잡고 온다. 며느리 울며 아버님, 저 너무 힘들어요. 시아버지. 알아. 다 알아. 근데 왜 아무도 안 도와줘요? 시아버지 미안하다. 이 늙은이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운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고통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변해야 산다. 선택지는 두 개. 무너지거나 바꾸거나. 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기로. 폭탄 선언. 가족 단톡방에 긴 메시지가 올라온다. 카톡 메시지. 저 더 이상 혼자 못합니다. 다음 달부터 돌봄 분담하든지 요양원 보내든지 정하세요. 저는 7년 동안 혼자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입니다. 장장 폭풍 같은 전화가 온다. 갑자기 왜 이래? 잘 해오고 있었잖아. 잘했던 게 아니에요. 버텼던 거예요. 다들 보는 데서 이러면 어떡해? 다들 안 보는 데서 도망갔잖아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중 처음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며느리, 복지 시스템을 알아봤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7년 동안 왜 몰랐을까? 아니, 알 여유가 없었습니다. 2등급 받으시면 하루 4시간 방문 요양 가능해요. 4시간이요? 4시간이면 그 시간 동안 쉬실 수 있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인다. 4시간. 고작 4시간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낡은 서랍이 열린다. 안에서 노란 봉투가 나온다. 그날 저는 시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평생 비밀로 남을 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발견. 며느리가 봉투를 연다. 안에 편지 여러 장과 통장 하나. 편지 내용 시아버지 목소리로 읽힘.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겠지.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아들도 딸도 도망간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것만 남긴다. 통장을 펼친다. 잔액 8,700만 원. 시아버지가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연금에서 조금씩 7년 동안. 숨겨진 사랑. 편지 계속. 이 돈은 너를 위한 거다. 나 때문에 내 노후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내 며느리여서 정말 다행이었다. 며느리가 편지를 들고 오열한다. 아버님, 이걸 왜 말 안 하셨어요? 시아버지 방에서 뭘 찾았니? 울며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매일 밤 울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짐이 아니라 서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다시 피어나는 삶, 봄꽃이 피는 공원, 밝은 햇살, 지옥에도 봄은 옵니다. 저의 봄은 10년 만에 왔습니다. 변화된 일상. 방문 요양사가 시아버지를 돌보는 동안 며느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처음으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3년 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미소 짓는다. 대화 혼잣말. 이게 쉬는 거구나. 가족의 변화. 남편이 어색하게 시아버지 방에 들어온다. 아버지, 오늘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시아버지, 내가 남편,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며느리가 멀리서 지켜본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아니, 변할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안고 있을 때는 그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되다. 거실. 시아버지, 며느리, 남편이 함께 식사한다. 시아버지 이렇게 셋이 밥 먹는 거 얼마만이냐? 마이너스 그러게요. 좋네요. 남편, 맛있어요, 여보.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게 더 값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말. 노을 지는 창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있다. 10년, 3650일, 87,600시간. 그 시간 동안 저는 얘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었지? 며느리, 네. 솔직히 힘들었어요. 시아버지, 근데요, 아버님. 그 힘든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시아버지, 그래도 미안하다. 며느리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 안 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일찍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시청자에게 며느리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내레이션 직접 말하듯.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혹시 당신도 혼자 짊어지고 있나요? 부모님을, 배우자를, 아픈 가족을 내가 해야 해, 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며 제가 10년 동안 배운 건 이겁니다. 혼자 다 하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삶도 소중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돌볼 사람도 없어집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손을 잡고 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비춘다. 고맙다. 진심으로. 저야말로요, 아버님. 앞으로도 함께해요. 대한민국 가족 돌봄자 약 800만 명. 그중 70%가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